버핏의 선택 BYD, 지분 전략 매각, 그 숨겨진 이야기.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 그의 투자 행보는 늘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감과 통찰을 제공한다. 그런 그가 최근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무려 17년 만에, 그것도 4,5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안겨준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2008년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중국의 작은 자동차 회사의 버핏이 10%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의아해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또 한 번 신의 한 수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역사적인 투자를 마무리지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러한 결정으로 이끌었을까? 단순히 이익 실현을 넘어선 워런 버핏의 심오한 투자 철학과 시장을 읽는 해안이 담긴 드라마를 지금부터 파헤쳐본다. 1. 2008년 불확실성 속의 선견지명, BYD와의 첫 만남. 2008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던 시기였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금융시장을 강타했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자산을 투매하기 바빴다. 모두가 움츠러들 때 워런 버핏은 엉뚱하게도 중국의 한 신생기업에 주목했다. 이름조차 생소한 BYD. 당시 BYD는 배터리 제조를 시작으로 막 전기차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려던 참이었다. 버핏의 오랜 동료이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 찰리 멍거가 BYD의 창업자 왕찬푸를 직접 만나고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멍거는 왕찬푸를 토마스 에디슨과 잭 웰치의 강점을 합쳐놓은 사람이라고 극찬하며 버핏에게 투자를 강력히 추천했다. 버핏은 멍거의 직관을 믿었다. 그는 BYD에 약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분 10%를 확보했다. 당시 BYD의 기업 가치는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버핏은 왕찬푸의 뛰어난 기술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했다. 그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BYD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이 투자는 버핏의 전형적인 가치 투자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사업을 이해하고 경영진을 신뢰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 2. 17년간의 동행, 그리고 눈부신 성장. 버핏의 투자는 BYD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워런 버핏이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신뢰감은 BYD의 브랜드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자금 조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BYD는 버핏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전기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중국 내수 시장을 발판 삼아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초창기 BYD의 전기차는 다소 투박하고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왕찬푸는 끈질긴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점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다. 특히 배터리 기술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는 BYD의 가장 큰 강점이었다. 블레이드 배터리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전기차의 안전성과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다. 17년의 세월 동안 BYD는 중국을 넘어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으로 우뚝 섰다.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으며 2023년에는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잠시 앞지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버핏이 투자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세였다. 그의 초기 투자금은 4,50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수십조 원의 가치로 불어났다. 이는 버핏의 투자 인생에서도 손에 꼽히는 성공 사례로 기록될 만했다. 3. 4,500% 수익 보고 전부 팔았다. 버핏의 매도 신호, 그 배경은 수익률 4,500%.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이쯤에서 환호하며 이익 실현을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버핏은 단순한 이익률만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가 17년간 보유했던 BYD 지분을 전량 매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은 그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첫째, 가치 대비 가격의 변화. 버핏의 투자 철학은 가치보다 저렴한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것이다. 2008년 당시 BYD는 잠재력에 비해 저평가된 기업이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BYD는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이 되었고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평가된 기업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BYD의 내재 가치는 여전히 높지만 현재의 주가가 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버핏은 과열된 시장에서 고평가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둘째,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중 갈등 심화, 부동산 시장 불안정,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국 시장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워런 버핏은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점차 줄이는 경향을 보여왔다. BYD 역시 중국 기업으로서 이러한 거시경제적,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버핏의 선택 BYD, 지분 전략 매각, 그 숨겨진 이야기.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 그의 투자 행보는 늘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감과 통찰을 제공한다. 그런 그가 최근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무려 17년 만에, 그것도 4,5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안겨준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2008년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중국의 작은 자동차 회사의 버핏이 10%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의아해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또 한 번 신의 한 수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역사적인 투자를 마무리지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러한 결정으로 이끌었을까? 단순히 이익 실현을 넘어선 워런 버핏의 심오한 투자 철학과 시장을 읽는 해안이 담긴 드라마를 지금부터 파헤쳐본다. 1. 2008년 불확실성 속의 선견지명, BYD와의 첫 만남. 2008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던 시기였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금융시장을 강타했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자산을 투매하기 바빴다. 모두가 움츠러들 때 워런 버핏은 엉뚱하게도 중국의 한 신생기업에 주목했다. 이름조차 생소한 BYD. 당시 BYD는 배터리 제조를 시작으로 막 전기차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려던 참이었다. 버핏의 오랜 동료이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 찰리 멍거가 BYD의 창업자 왕찬푸를 직접 만나고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멍거는 왕찬푸를 토마스 에디슨과 잭 웰치의 강점을 합쳐놓은 사람이라고 극찬하며 버핏에게 투자를 강력히 추천했다. 버핏은 멍거의 직관을 믿었다. 그는 BYD에 약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분 10%를 확보했다. 당시 BYD의 기업 가치는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버핏은 왕찬푸의 뛰어난 기술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했다. 그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BYD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이 투자는 버핏의 전형적인 가치 투자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사업을 이해하고 경영진을 신뢰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 2. 17년간의 동행, 그리고 눈부신 성장. 버핏의 투자는 BYD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워런 버핏이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신뢰감은 BYD의 브랜드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자금 조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BYD는 버핏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전기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중국 내수 시장을 발판 삼아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초창기 BYD의 전기차는 다소 투박하고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왕찬푸는 끈질긴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점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다. 특히 배터리 기술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는 BYD의 가장 큰 강점이었다. 블레이드 배터리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전기차의 안전성과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다. 17년의 세월 동안 BYD는 중국을 넘어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으로 우뚝 섰다.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으며 2023년에는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잠시 앞지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버핏이 투자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세였다. 그의 초기 투자금은 4,50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수십조 원의 가치로 불어났다. 이는 버핏의 투자 인생에서도 손에 꼽히는 성공 사례로 기록될 만했다. 3. 4,500% 수익 보고 전부 팔았다. 버핏의 매도 신호,
그 배경은 수익률 4,500%.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이쯤에서 환호하며 이익 실현을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버핏은 단순한 이익률만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가 17년간 보유했던 BYD 지분을 전량 매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은 그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첫째, 가치 대비 가격의 변화. 버핏의 투자 철학은 가치보다 저렴한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것이다. 2008년 당시 BYD는 잠재력에 비해 저평가된 기업이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BYD는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이 되었고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평가된 기업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BYD의 내재 가치는 여전히 높지만 현재의 주가가 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버핏은 과열된 시장에서 고평가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둘째,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중 갈등 심화, 부동산 시장 불안정,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국 시장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워런 버핏은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점차 줄이는 경향을 보여왔다. BYD 역시 중국 기업으로서 이러한 거시경제적,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